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2인제 4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12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왈 방어 리이 행이면 다원이니라 하는 구절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익에 방종하여 행동하면 원망이 많다 이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익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저 이자를 이제 이익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할 수도 있는데 이자에 이익이라는 글자가 그러니까 이제 요 이자에 요 이익이라는 글자가 더해진 형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 이자가 이자가 나왔을 때 이익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이로움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는 합니다. 번역은 제가 이익이라고 해석을 해왔습니다만 요 이익이라는 것은 보태주는 것이거든요. 보태주는 거, 더해주는 거. 이 이익의 반대가 손해죠. 손해. 요것은 덜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자와 해자에 따라서 이과 손자를 보태가지고 이익이라고 하거나 손해라고 하는데 저 이 보탬이라고 더해주다, 보태주다 하는 것이 물론 이제 물질적인 것을 보태주고 더해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이제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어서 요 익자와 손자를 넣어가지고 이자와 해자를 해석을 하는 방식은 이 자체 이자 요 이로울 이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각색을 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냥 이익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그냥 이로울 이에 근거해서 이로움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요 이자가 나왔는데 이 이자가 나오면 항상 이 해로울 해자를 떠올리시면 안 되고 의로울 의자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의로울 의자를. 그러니까 논어에서도 그렇고 맹자에서도 그렇고 고전에서 이로울 이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저것에 이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의로울 의자를 염두에 두고 합니다. 근데 단적으로 안중근 의사가 써서 이제 유명해진 말 견이사이라는 말이 있죠. 이로움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 하는 말. 여기 이제 견위 수명하고 같이 견위 수명하고 같이 나오는 것인데 위태로움을 보면 줄 숫자죠. 내 목숨을 내줘라 하는 이제 그런 말인데 요 말 자체가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로울 이자가 나왔는데 이 이로움을 봤을 때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의로움이다. 이렇게 해서 이 이자와 의자는 대비되는 개념이고 특히 이제 저런 것이 가장 극명하게 잘 나타나는 것이 맹자입니다. 맹자의 저 부분이 이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울 의자가 나오면 항상 의로울 의자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이로울 의자 속에는 항상 사사로울 사자가 숨어 있고 의로울 의자 속에는 항상 공자가 숨어 있다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면서 이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는 배경에는 그게 사적인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롭다라는 것 자체가 얼핏 생각하면 좋은 거 아니냐,
다 두루두루 다 이익이 되고 막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좋은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고전에서 이로울 이자를 이야기를 했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이로운 것, 그럴 때는 이로울 자를 쓰지 않아요. 그럴 때는 차라리 의로울 의자를 씁니다. 모두가 다 이로운 상태가 의로운 상태거든요. 정의로운 거. 그것이 의예요. 그러니까 이로울 이자를 써놓고 모두가 다 이롭다. 이런 말은 흔치 않거나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는 이로울이면 남들은 이롭지 않은데 자기 혼자만 이로운 것일 경우에 이로울 이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로울 이자 안에는 사사롭다라는 사적인 개인적인 자기 혼자만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뭐로 연결이 되냐면 모두가 다 같이 공적으로 모두가 다 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을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이제 그런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의하고 대립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내가 이로운 것을 보았으면 이 이롭다 자체에 현혹되지 말고 그게 우리 모두의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생각해서 만약에 이로움을 내가 얻을 수는 있더라도 그것이 정의에 어긋나는 거라면 그건 안 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저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중근 의사가 쓰신 논어에 나오지만 안중근 의사가 쓰셔서 우리한테는 친숙한 글귀가 됐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 비추어 보면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비추어 본다 그러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은 개인들한테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줬겠지요. 수만 평의 땅을 받았고 높은 관작을 받았고 자자손손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물질적인 토대를 제공받았으니까요. 근데 그게 정의로운 것이냐 그거예요. 반대로 안중근 의사를 의사라고 부릅니다. 의사. 의로운 선비이죠. 의로운 선비들은 뭐냐 그러면 요 이로움을 보았을 때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말은 동시에 해로움을 보았을 때도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되거든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해로움, 개인이 생각할 수 있는 손해 중에 가장 큰 것이 뭐겠냐면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뭐 돈을 잃고 지위를 잃고 명성을 잃고 그런 것들도 엄청난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산다는 걸 전제로 의미가 있는 것들이죠. 근데 그것이 아무리 다 있어도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본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손해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로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손해가 되는 건 절대로 안 해야 맞는 거죠. 근데 이 양반은 어떻게 한 거냐면 이분은 내가 손해 중에서도 가장 큰 손해인 죽음을 보고도 의로움을 생각해서 의로웠기 때문에 그 길을 간 분이거든요.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을 때 안중근 의사가 자신은 저걸 죽이고 나는 살겠다는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 저걸 죽이면 나도 죽는다는 걸 각오하고 하얼빈역을 간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격을 하고 도망가지를 안 했고요. 그리고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옥중에 있는 아들에게 일본 재판소 법원에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편지를 보냈다는 그 편지가 남아있다고 전해지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말하자면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이로움하고 해로움은 사실은 상황만 다른 것이지 연동되어 있는 거고요. 반대편에 있는 것은 이로움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의로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로움에 방종해서 행하면 할 때 요 방자인데 저 방자가 노을방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놓아준다는 게 풀어놓는다는 겁니다. 풀어놓는다는 것은 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들을 농장에서 키울 때 소들을 그냥 풀어놓고 키우는 걸 방목이라고 합니다. 어디 가서 풀을 뜯어먹든 주인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가둬놓고 키울 때는 딱 그 자리에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알아서 풀 뜯어먹고 이제 하라고 그런 방식으로 키우는 걸 방이라고 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 방자와 요 종자가 통하거든요. 방종. 그러니까 방종이라는 건 어떤 규칙이나 규율이나 제도나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방어리라는 건 이익에 방종한다라는 말은 내가 이익만 되면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 그런 겁니다. 이익만 되면.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여기에 이제 아까 사라는 게 이제 여기는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나 자신에게만 이익만 주어진다면 어떤 일도 내가 개의치 않고 구애받지 않고 행동하겠다 하고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행한다면 다 원인이라 원망이 많을 것이다. 저 원망이란 남들로부터 내게 제기되는 원망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 행동이 공을 지향했으면 이 공을 지향한 내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남들이 원망할 리가 없겠지요. 그런데 공이 아니고 사적인 다른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가지 않고 자기 자신한테만 혜택이 가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면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혹은 이제 반대 상황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원망을 제기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나한테 타격을 주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자는 저 원망이라는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남에게서 원망을 듣는가 듣지 않는가 하는 이 부분을. 그래서 논어위령공 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중에 가서 또 하겠습니다만 궁자후이 박책어인이면 즉 원원은이라 그랬습니다. 궁자후 박책어인 그랬습니다. 궁이라는 건 몸 궁자인데 내가 몸소 내 자신이 스스로에게 후하게 하고 박책어인 타인에게 남에게 책망을 질책을 박하게 한다면 했어요. 그러니까 요 후자와 요 박자가 반대말이거든요. 반대말 후하고 박이. 그런데 요 박자 다음에 책자가 나온 걸 봤을 때는 당연히 요 후자 다음에도 책자가 생략이 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몸소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책망하는 것을 후하게 하고 남에게 책망하는 것을 질책하는 걸 박하게 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을 할 때 나 자신한테 더 많이 그 책임의 원인을 책망, 질책을 하고 타인에게는 박하게 하는 거죠. 보통의 경우는 나 자신한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해서 책망을 막 무겁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나 자신한테 오히려 더 후하게 두텁게 책망을 하고 타인에게 박하게 하면 책망을 그러면 원망을 멀리 할 것이다 이랬다고요. 원원. 여기서도 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저 뒤에 가면 이제 안연편 같은 데 가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는다면 나라에서도 원망이 없을 것이고 집안에서도 원망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이라는 남들로부터 내가 원망을 산다는 것을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 인간으로서는 대단히 조심해야 하는 문제로 공자가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사례로서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해서 살아간다면 행동한다면 원망이 많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요 방자를 주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지할 의자를 써서 이로움에 의거해서 행동한다면 이렇게 이제 했는데 뭐 내용은 비슷한 겁니다. 예, 내가 행동을 할 때 내 모든 행위의 근거, 의거가 이익이라면 그럼 원망이 많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 해석을 하는 거니까
내용상으로는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3장을 보시겠습니다. 13장은 자왈 능 이례양 능 이예양이면 위국호의 하유며 불능 이예양으로 위국이면 열애하리요 이랬습니다. 예양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저 예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예는 기본적으로 긴장감을 수반합니다.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저 예에 담겨 있는 내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의를 지킨다라고 할 때 그게 이제 정해진 어떤 규범에 따라서 행동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규범이 있지요. 규범이 있고 규칙이 있고 의전이 있고 의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해져 있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예가 아니고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긴장감에서 출발하는데 이 긴장감의 더 앞에는 뭐가 있냐? 상대에 대한 존중이에요. 혹은 존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대가 신이든 그 상대가 사람이든 그 상대에 대해서 존경을 하고 존중을 해야 그 상대에게 실수하지 않고 싶고 내가 잘 해드리고 싶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잘못할까 봐 긴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긴장을 한 결과 하나하나 모든 행동에 신중을 기하게 되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래야 되냐면 임금이. 그 다음에 요 양자는 겸양인데요. 겸양이라는 거. 겸양이라고 여기 이제 양자가 양보, 사양 할 때 양자지만 여기에 이제 겸손할 겸자가 같이 들어와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겸양이라는 것도 결국 뭐냐면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걸 상대방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내가 나를 높이고 저 사람을 낮추는 방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하는 게 아니고 겸양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상대방을 위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걸 내려놓는 게 겸손한 것이고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게 사양하는 거거든요. 저건 전부 철저하게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겸양이라는 거.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고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양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통점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 배려, 이해, 공감 이런 것들이 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건 전부 힘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 힘 없는 사람에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임금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능히 예양으로서 한다면 위국호의 하유며 그랬죠. 위국이라는 게 나라를 경영하는 걸 말합니다. 위국이라는 게 논어에 위국이라는 말도 여러 번 나오고 나라 국자 대신에 나라 방자를 써서 위방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저것은 전부 이 할 위자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니까 다스리다가 되는 거죠. 저 할 위자가. 그러니까 요 위국이라는 말로 봤을 때 요 말을 해주는 공자가 이 말을 한 그 상대방은 누구를 겨냥해서 한 말이냐면 위정자, 즉 임금이나 그에 준하는 이제 권력자들을 향해서 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능히 예양으로서 한다면 나라를 경영하는데,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유 무엇이 있을 것이며 했는데, 요 무엇이 있을 것이냐라고 할 때 요 하유라는 말은 하난지유의 줄임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무슨 문제가 있겠어?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라를 경영하는데 예양으로서 한다면 나라를 경영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으며, 반대로 불능이 예양으로 위국이면 예양으로서 나라를 경영하는 걸 능히 하지 못한다면 여례에 하리요 그랬는데요. 요 여례에 하리요 할 때 요 여하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하는 여기 이제 어떤 것이 오면 뭐뭐를 어떻게 하다입니다. 요 뭐뭐를이라는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이 여자와 하자 사이에 들어옵니다. 여하라는 말은 어떻게, 여하히, 여하튼 뭐 하는 것이니까 얘를 어떻게 하겠는가, 얘를 어찌 하겠는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양으로서 나라를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능히 하지 못한다면 예에 대해서 어찌 하겠는가 라는 말은 나라를 경영하는 것은 고사하고 예 자체도 실천이 되지 못할 것이다. 예 자체도 장악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니까, 나라를 경영하니까 예에 맞게 뭔가 의전들도 하고 뭐 음악도 연주하고 제사도 지내고 뭐 국빈도 맞이하고 뭐 그런 것들 하겠는데, 거기에 예양이라는 것이 없다면 나라를 경영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런 것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 예양에서 이제 기본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에 대한 이제 이해, 배려, 존중, 공감 이런 것들이 이제 예양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양자 없이 그냥 예자만 쓰였으니까 이것은 형식으로서의 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 형식으로서의 예도 그냥 형식에 그칠 뿐 진정한 예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14장 보시겠습니다. 자왈 불환무위요 환소이립하며 불환 맡기지요 구위 가지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않고 무엇으로 지위에 설 것인가를 걱정하며 그랬습니다. 불환, 환. 그러니까 이런 걸 걱정하지 않고 이런 걸 걱정한다. 이런 말이 이렇게 형식이 된 거죠. 무위, 내가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않고 환소일이 무엇으로서 서야 할 것인가 하는 걸 걱정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걸 걱정할 것이 아니고 내가 뭘 가지고 그 지위에 가서 설 것인가를 걱정하라. 이런 겁니다. 요 설립자는 요 위자를 지금 받은 말인데, 요 설립자는 입신할 때 입신양명, 입신출세 뭐 할 때 그 입자예요. 근데 입신양명 이런 거 할 때 이 몸을 세우다라고 하는 이 설립자는 뭐냐면 말하자면 여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보이지 않는 사회적 층위, 계층, 말하자면 요게 지위예요. 지위, 사회적 지위. 근데 요 지위에 가서 내가 내 몸을 세운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내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뜻이에요. 설립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위가 내가 지금 없다는 걸 걱정할 게 아니고 내가 뭘 가지고 이 자리에 가서 설 것인가를 걱정하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할 수 있는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 현재 지위가 없는 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라도 나는 그 지위를 얻어서 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설령 계속 지위가 없다 할지라도 지위가 없는 것뿐이지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불한 맡기지요 구위 가지아니라도 이제 비슷한 말인데, 자기를 알아주는 이가 없음을 근심하지 않고, 자기를 알아주는 이가 없음을 걱정하지 않고, 구위 가지,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구하라.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를 않는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세상이 나를 안 알아준다. 이걸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되는 걸 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려고 해도 내가 알아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러면 알아준다고 했던 그 사람들도 알아줄 것이 없으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알아준다가 지금 걱정인 게 아니라 네가 알아줄 만한 사람이 못 됐다가 걱정이지, 지금 현재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를 걱정할 일이 아니다. 네가 그런 사람이 될 것을 구하라 하는 거예요. 이거 걱정하지 말고 이걸 구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걸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지를 걱정하라, 그런 말들도 있었고, 뒤에도 이런 유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비슷한데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논어를 보다 보면 어떤 구절이 중복해서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기록상의 중복이고, 이렇게 내용이 비슷한데 여러 곳에 분산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내용이 중복돼서 출현한 것이 아니라 비슷한 종류의 이야기를 공자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계속 얘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제자들한테 강조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알아주지 않는다,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되라, 아니면 남들이 나를 몰라주는 게 걱정할 게 아니고 네가 누군가를 몰라주는 것을 걱정하라, 이런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의 이 문제를 공자가 제자들한테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이야기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음 내용으로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